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또 계속 암기해야 되는, 비율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는 1대 1대 1까지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가 또 있는 경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변곡점이, 여기에 요렇게 있는 경우에, 여기 비율, 여기 대 여기, 이 함수랑 헷갈리시면은 1대2인가 하고 막 중점 찍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중점 아니고 원래는 하여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암기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푸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1대 루트 3인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 x좌표는 2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비율 외우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차 함수 비율 관계도 그냥 3차 함수 하는 김에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4차 함수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뭐 비율을 생각을 해주면은 4차 함수에서는 이 부분이 또 많이 이제 출제가 되죠. 여기 비율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3대 1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비율 3대 1 있고 그다음에 그 4차 함수 중에서 선대칭인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선대칭이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어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대 여기를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되면은 여기 비율은 1대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숫자를 어설프게 외우면은 안 외우니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자신 있게 하여간 써먹을 수 있게끔 이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3차 함수랑 접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변곡 접선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접선을 몇 개까지 그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요 2개까지 못 그리시는 분은 없고 3개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게 되면은 접선이 3개가 나와요.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또 그런 의문점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생님 접선인데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접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러는데 그럴 거면 여기도 만났어요.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여기서 가면은 접선이 아닌 거 아닌가 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생겼건 저렇게 생겼건 아무튼 접하면은 접선입니다. 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접선이 이제 3개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이 이제 요 변곡 접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접선 긋는 거를 못 그리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접선을 그려야 될 때 못 그리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눈을 믿지 마시고 왜 접선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로 볼록에다가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있어서 아래로 볼록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변곡 접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래는 위로 볼록에다가도 접선을 긋고 싶고 아래로 볼록에다가도 접선을 긋고 싶은데 그 접선을 그으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게 접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동해서 접선을 그어보면 좀 더 옆으로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접점 2개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있었던 접점 2개가 점점 이 변곡점 쪽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변곡 접선 위에 올라가면은 위로 볼록에도 긋고 싶고 아래로 볼록에도 긋고 싶은데 요 놈이 이렇게 2번이 이제 뭉쳐지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접선이 2개로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위로 볼록에도 못 긋고 아래로 볼록에도 못 긋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3개를 그을 수 있는 지점은 3차 함수랑 접선 사이가 3개를 그을 수 있는 지점인 거고 여기가 이제 2개가 있는 거고 여기가 1개가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곡 접선일 때 하고 3차 함수 본인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fx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라라고 하면은 뭐 이쪽으로 하나 접선 이렇게 긋고 저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분홍색 지점이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긋다 보면은 당연히 요 분홍색 지점들을 기준으로 개수가 이렇게 3개, 2개, 하나 이렇게 봐도 바뀌고 2개,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접선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답인 상황으로 제일 많이 뜨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변곡점이 돼버리면 변곡점일 때는 또 접선이 변곡 접선밖에 없기 때문에 저 때는 한 개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보통 이제 3차 함수까지만 묻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들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해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이렇게 두 번이 있다 보니까 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요 변곡 접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접선의 개수가 4개, 3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숫자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4차 함수로 확장이 되든지 아니면 미적분 쪽에 가면은 다른 함수에 들어가도 계속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변곡 접선이 이제 정답으로 많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세트 메뉴라서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건 뭐 적분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거긴 한데 어차피 뭐 개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기 때문에 넓이 관련한 공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자 이렇게 있고 fx가 ax 제곱 블라블라 있어서 여기 면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면적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절대값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세트 메뉴로는 이게 이렇게 생겨 먹더라도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f 빼기 g를 그려보면 어차피 이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면적이 똑같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의 경우에 여기 알파 베타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면적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s라고 하는 놈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세트 메뉴로 이번에는 또 4차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4차 함수가 있어서 4차 함수가 여기가 알파 베타가 있고 fx가 ax 4제곱 블라블라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 면적이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거의 첫 번째 공식만 쓰이고요. 여러분이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이제 써지는데 숫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외우기가 좀 힘드실 거라서 지금 여기 이제 규칙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외워주면은 뭐 이런 상태로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차수는 3차, 4차, 5차 2차 함수면 차수 하나 올려서 3제곱, 3차 함수면 차수 하나 올려서 4제곱, 넓이다 보니까 한 차수씩 올려서 4차면 5제곱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3차 함수가 또 있다라고 했을 때 3차 함수가 여기가 변곡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 공식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니까 4제곱 차수 하나 올려서 외워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고 또 세트 메뉴로 4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어서 4차 함수가
요렇게 지금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면적을 생각을 해주면은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일단 알아둬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리를 쭉 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부분을 그동안 강쾌히 해설하면서 나왔을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했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은 얘가 f 베타 빼기 f 알파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도함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변화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요런 식으로 해서 fx가 자,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자, 요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도함수를 그려주게 되면은 도함수가 기울기가 0일 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f-x가 자,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면적이 s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함수를 정적분한 거 이게 만약에 s라는 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함수에서는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면적이 s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이에 요 간격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간격이 s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을 보셔도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보셔도 여기 간격이 똑같이 s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내려주게 되면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래 함수의 변화량이 왜 s니? 얘도 정적분한 값이 s니까요 인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가 3차라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2차 함수에서 이 넓이가 똑같은 지점을 비율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2대 1이 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2대 1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트로 외워주시면은 여기가 2대 1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fx가 4차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비율이 어떻게 있었다라고 했냐면 여기가 3대 1이라는 놈이 자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려주게 되면 얘가 3중근을 가지니까 f-x는 여기서 중근을 갖게끔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놈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 면적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간격이랑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 여기랑 똑같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도 똑같이 s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 면적이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지점이 있겠죠. 그때 어디를 잡아야 3차 함수에서 면적이 똑같은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3대 1인 지점을 그쵸 3대 1인 지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뭐 필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4페이지째에 뭐 이제 정리가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관계는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계산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ax 세제곱 블라블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미분을 해보면은 3ax 제곱이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S라고 하는 면적, 이 S라고 하는 면적은 옆에 공식을 정리를 했으니까 요 S라고 하는 면적을 생각을 해주면은 6분의 절대값 3A에 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부릅시다.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저 S라고 하는 값을 계산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S 약분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공식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점점 외울 게 많아지니까 힘들어지고 있죠? 좀 이따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해부터 해보도록 하시고 자 여기는 ax 4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있어요. 요거 미분해 보시면은 4ax제곱 블라블라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저기 두 번째 그림의 공식 관련 면적이 지금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s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s라고 하는 거는 원래 12분의 절대값 4a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렇게 베타가 자 이렇게 있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s 여기에 있는 요 s는 똑같은 값인데 약분한 거를 적어주게 되면은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좀 이동 좀 할게요. 칠판이 좁아서. 자, 좀 전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이렇게 지금 3번이 있으니까 여기서 SS에서 변화량이 똑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기울기가 0이긴 한데 변화량이 똑같이 있다가 변화량이 똑같이 있게끔 이렇게 있어야 변화량 S 이런 식으로 해서 fx를 생각을 해주면은 fx가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여기는 4ax 세제곱하고 요렇게 지금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s라고 하는 놈을 공식이 뭐 원래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s는 4분의 절대값 4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저 길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a일 때고요. 얘가 최고차항이 4a가 됐으니까 공식을 적용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s라고 하는 놈을 생각을 해주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1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이제 그 정리할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써봐서 지금까지 하여간 썼던 내용들을 싹 다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요 관련 숫자들 나오면 외운 거를 바탕으로 바로바로 이제 적어 갈 건데, 공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또 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아마 수시로 외워야 될 거예요. 수시로 요거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면서 공식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시고, 하여간 시험에 들어갈 때는 자신 있게 이제 내뱉을 수 있게끔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이 외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외우실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숫자 여기가 몇 대 몇이었냐면 여기가 2대 1이었어요. 여기 보시고 2대 1을 못 외우고 계신 분은 없을 거고 분명히 2대 1은 잘들 외우고 계시니까 저기에 2가 있으면은 요거 따라 쓰시면 됩니다. 분모에다가 저 숫자 그냥 따라 써 주시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따라서 쓸만하겠죠. 요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3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원래 3대 1이란 거를 외우고 있으니까 하필이면 여기가 3이네요. 여기가 3이니까 3대 1 중에서 여기 3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서 여기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냐면 1대 루트 2라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저기 비율은 1대 루트 2가 있다라고 했는데 분모에다가 루트 2를 쓰고 싶진 않아요. 1대 루트 2가 있는데
저 1이라는 숫자 보시면서 예,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1 적어주시면은 예, 꼬라지 만들어주시면은 예, 요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들의 하여간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리한 이 세 개의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선생님들마다 정리 공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 선생님한테는 또 다른 공식으로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또 다른 공식으로 배우다 보면은 굉장히 좀 헷갈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본인이 안 헷갈리게끔 잘 외우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원래 함수, 도함수 말고 이게 도함수가 A면은 여기 또 개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원래 함수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원래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을 때 이 길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의 차이겠죠. 이 극대극소의 차이라는 놈이 이런 공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여기가 두 번이 있는 건데 물론 여기는 극점은 아니죠. 기울기가 0인 두 점 사이에 높이 차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낸 거라서 3대1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도 기울기가 0인 놈 물론 여기도 있는데 물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은 거고 기울기가 0인 두 놈이 있을 때 요 길이는 요 1이라는 숫자 보시면서 1분의 이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뭐 들은 것까지는 뭐 좋고 한데 여러분들이 예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또 어떠냐면요 뭐 나중에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다가 지난번에 뭔가 있었긴 했는데 정확히 안 해왔더니 까먹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수업을 여러 번 듣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들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똑바로 들으시고 한번 딱 외워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까먹을 수는 분명히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여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뭐 물론 이 프린트를 잘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본인이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쭉 적으시면서 무슨 특징이 있는지 쭉쭉쭉쭉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래야 이제 기억이 오래 남지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시면은 나중에 또 새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실 때 똑바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교재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 31번에 대해서 하여간 조금 오래 설명을 했고, 이제 3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32번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을 찾아라. 여기 첫 번째 놈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두 번째 놈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세 번째 놈은 여기 하나가 1 마이너스 x가 있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게 돼요. 지난주에 정리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은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짝퉁이라고 얘기했죠.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랑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f-1로 뭐 정확하게는 0이겠죠. f-1로 존재한다라고 바로 보시면은 된다라고 했어요. 요보기 앞문제의 디귿보기랑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이놈의 정체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고 그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고 저놈이 정체가 뭔데요? 예를 들어 이 함수로 얘기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1이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인데 쟤는 애초에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1 마이너스 h가 있고 여기가 1 플러스 h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냥 0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1에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f-1은 존재하지 않고 저 극한값은 그래도 존재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귿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가 된 거라서 이 극한값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감소하는 1차 함수, 여기 꼭지점에서 접하고 있는 2차 함수.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요 잠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우미분계수는 여기 잠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여기 접하고 있어서 마일 0, 미분이 당연히 불가능한 첨점인데 저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앞으로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간 해드리자면은 지난주에는 그냥 열심히 넣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 열심히 넣고 계산하라는 거는 h가 0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야, 1 플러스 h면 요따 넣어야지 하면은 진짜 넣어주고 1 마이너스 h는 요따 넣어야지 해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h를 넣으면 h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계산을 그냥 진짜 극한값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극한값을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물론 정확하게는 0불 0마해서 우극한 좌극한을 계산을 해보시는 게 원래 풀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빡센 함수라서 계산할 만하지 점점 여기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서 미분계수 구하고 있지 뭐 아까 물론 14번의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처럼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써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은 분명히 평소에 자꾸 미분계수의 정의 쓰려고 하면은 팔 아파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그냥 미분 때리고 대입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h가 0보다 이제 크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변형이 원래 이거였어요. F1 빼기 F1 빼기 F1 마이너스 H.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0 플러스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0으로 가면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0 플러스면은 우미분계수만 읽어주시면 되니까 우미분계수를 읽어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 f 프라임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h가 0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는 2분의 1 f-1 플러스 요만큼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2분의 1에 f-1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걸 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서 사실 저놈을 여러분이 평균 변화일의 극한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미분계수의 물론 2분의 1배, 좌미분계수의 2분의 1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미분계수는 이 그림상에서 0이 있는 거죠. 좌미분계수는 저 그림에서 마이너스 1이 자 요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아이고 그러고 보니 여기서 여기 플러스죠 참. 자 여기 쏘리 우미분계수와 하여간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시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정의 쓰는 것보다는 미분법 이용하는 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미분법을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이제 더해준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관련 유형이 해결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4, 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문제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자, 이렇게 물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14번의 니은 문제가 G'0이 0이냐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물었고 그게 실제로 미분 계수가 0이냐를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하여간 떠올려야 되는 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말이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f-a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이다 보니까 나는 정의를 쓰겠다. 해설지 풀이를 정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f-a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셔서 이게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확인을 해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정의인 거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수학 선생님들이 여기에 엄청 강조해요. 야, 이거 못하면 좀 곤란하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못하면 정말 안 돼요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짓을 잘 안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처음 배울 때도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 열심히 써보는데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할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정의 쓰는 걸 싫어하고 우리는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냥 미분법 때린 다음에 대입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보다는 미분법 때린 다음에 대입하면 편한데요 라고 하다 보니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냥 답을 내는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게 지금처럼 이제 구간별로 식이 달라지고 있는 함수를 뭐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gx가 있고 hx가 있어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확인하는 행동은 첫 번째는 뭔가 연속 조건을 생각을 해야겠죠. 연속 조건이 있으니까 GA는 HA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뭔 짓을 하게 돼 있느냐 이거를 각각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각각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F-라고 X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G'X가 되고 여기는 H'X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미분 가능이 되려면은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A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서 G'A가 H'A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대다수의 문제를 이렇게 풀고 살아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존나 쉽잖아요? 존나 당연. 그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개념서에만 봐도 B스텝에서부터 주구장창 풀기 때문에 연속, 미분 가능 이렇게 하면 문제가 웬만한 게 다 풀려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고 간단한 내용인 것을 수학 선생님들은 왜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댈까요? 이걸로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면 편하고 쉬운데 왜 자꾸 야 이거 존나 중요해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제 하느냐.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시험을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수능으로 가면은 중요성 원래도 중요하긴 한데 그나마 내신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수능은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어떻게든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내신에 서술형을 쓰실 때는 학교 선생님의 경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졸립더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쳐 주무시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그 채점 기준이나 야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빵점 줄 거야 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그거 잘 귀담아 듣고 시험을 풀어야지. 그냥 학원에서 배운 대로 막 로피탈 때렸는데요. 아, 로피탈 주면 시험 시간에 빵점이라고 했었어요 하고 이제 막 안 듣다 보면은 물론 여러분이 수능에서는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학교 내신일 때는 선생님의 지침을 잘 따르셔야 돼요. 선생님의 성향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당연히 맞죠. 예, 이게 정확하게 푼 거고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야매입니다. 이 방법이 야매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야매다. 지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고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 풀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게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 예, 이게 진짜 정의고 이게 진정한 정석적인 풀이인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은 도함수가 연속이 된다라는 조건을 쓴 거예요. 도함수가 연속이 됐다. 그러니까 G'이 있고 H'이 있는데 야, 이게 F'이 A에서 똑같은 값으로 있으면 미분이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도함수의 연속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함수가 연속인 거하고 미분 가능한 거하고 실제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설명을 위한 개념이 있어요. F-X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개념 설명을 위한 개념. 여러분 F-가 이따구로 있어요.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란 얘기는 F-A가 존재만 하면 된다고요. 존재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존재하니까 예, 저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근데 F가 어떻게 생긴 거지? 졸라 이상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로 바뀌어. 그럼 시장 이건 뭐지? 그림은 못 그려요. 그치? 개념 설명을 위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문제로 안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려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절대 안 묻는 거. 괜히 시험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폭발하는 순간 두세 시간이 순삭되는데 시험 문제 푸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면서 본인은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 있는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얘기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미분 가능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분 가능성이랑 도함수의 이게 도함수는 불연속이잖아요. 도함수는 불연속이지만 야 F-A 값이 존재한다가 원래가 미분 가능이라고 아까 다 끄덕끄덕 했잖아요. 끄덕끄덕. 이게 이 말이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게 분명히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돼서 그런데 어쩌라고요에 관심 갖지도 마세요. 시간만 날아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분명히 이거랑 이거랑 안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석인 거고요. 이게 야매라고. 도함수 연속으로 풀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말 수학자들 사이의 논란의 얘기인 거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도함수가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이랑 그냥 거의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99.9%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근데 0.1%에 해당하는 거는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원래는 엄밀하긴 다른데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좋게 좋게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다 보니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저런 짓을 많이 해보지 않아도 이 상태로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요. 근데 여러분이 내신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이런 상태인 문제를 냅니다. 결론은 안 냅니다. 괜히 학교 내신 시험 그 심화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학교 시험에서도 그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서술형을 쓰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마저도 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함수는 분명히 반드시 원래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원래는 정이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능으로 넘어오면은 더더욱이나 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4, 5번이 다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제 34번. fx라고 하는 놈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ax 더하기 10이 있어서 지금 gx라고 하는 놈이 구간에 따라서 b-fx, x가 3보다 작다, fx가 자 이렇게 있어서 x가 3 이상이다. 유형 자체가 굉장히 뻔해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그러한 조건을 사용을 해서 연속 조건을 사용을 한다. 그럼 3에서 연속이 나와야 되니까 b-f3은 f3이요 해서 식이 하나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미분한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미분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f-3은 f-3이 자 이렇게 있어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미지수가 A, B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조건식을 두 개를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계산하면은 A, B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A, B 이제 계산하시면은 정답인데 이렇게 풀 것 같으면은 이 문제를 설명을 안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맞추는 게 그냥 센 B스텝에만 가도 이런 문제가 수두룩 빽빽으로 있어서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는 성실한 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맞춰요. 근데 계속 이 똑같은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4점짜리로 낼 것이며 22번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며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숱하게 문제들을 양산해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 이게 기본 풀이기는 분명히 한데 이 풀이만 이렇게 고수하시다 보면은 점점 이제 계산할 게 늘어나다 보면은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자, 당연히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기 위해서 어차피 쉬운 4점까지 푸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4점까지 풀어 가시려면은 이 계산을 물론 생각을 하시긴 하시되 그 전에 한번 꼭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프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자꾸 이렇게 계산에만 의존하시다 보면은 쉬운 계산일 때는 별 문제가 안 터지는데 계산이 점점 빡세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놈이 있다라고 해봐요. 자, 이놈 그래 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실 극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극점 있다라고 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 사실 뭔 생각 들어요? 물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긴 하겠지만은 자 어차피 30분 채워야 되니까 자 이거 보면은 뭔 생각 들어요? 이거죠. fx 저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꼴 줬어. fx를 1, 2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요. 혹은 뭐 원점 대칭한 놈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y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막 나중에 ax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조건식 4개 만들긴 힘들 거 아니야? 나중에 되면은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b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b-fx라고 하는 건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했을 때 b-fx라고 하는 놈은 예를 들면은 이따구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이 여긴가 뭐 3이 여기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3이 어디에 있더라도 3이 여기에요. 이러면 이렇게 그려지다가 초록색으로 그려지다가 하얀색 그리면 연속이 뜨지도 않아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며. 그럼 3이 여긴가
요런 데서 갈아타야 그래도 연속해서 갈아타니까 뭔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법한데 초록색에다가 하얀색으로 그려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초록색으로 그리다 하얀색으로 그려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초록색으로 그리다 하얀색으로 그려요. 미분이 불가능하네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b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예를 들어 저기 3이란 게 여긴가 여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위에랑 똑같은 이유로 말이 안 됩니다. 초록색으로 그리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미분이 가능해지려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나와줘야죠. 이런 데가 나와줘야 초록색으로 그리다가 이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타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미분이 가능한 놈이네요. 이 그림을 찾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계산이 그런 계산이에요. 이게 결국 이게 사실 정체가 뭐예요? 0이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갈아타야 되는데 그쵸? 저런 놈이었다가 저런 놈으로 3에서 그래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바뀌었는데도 왜 미분이 가능할까요를 생각을 해주면은 요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y는 2분의 b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y는 2분의 b가 이렇게 있으면은 3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그림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튼 f-3이 0인 거를 생각을 해주면 3 넣고 계산해 보시면은 3일 때 0이 나오려면 a가 9가 자 이렇게 있어서 이건 좀 개념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계산에 의지하시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우리는 미분단원의 포인트가 분명히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을까를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이런 센 비스텝에서나 풀고 있는 이 풀이를 하루 왼종이라고 있으면은 실력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는 이미 처음 배울 때 끝난 얘기예요. 처음 배울 때 연속, 미분 가능 이건 처음부터 그냥 끝난 얘기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할 줄 아는 거고 이거보다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가 3의 x-1, x-3이 있는 걸 생각을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b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대칭인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최종 그래프, 최종 gx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최종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2분의 b라는 게 사실 정체가 뭐예요? 이 원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f3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오래 설명하시고 왜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지 싶겠지만은 점점 저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계산을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프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는데 35번도 닥치고 그냥 계산하면 물론 답이 나와요. 물론 지금 말한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옮겨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39번을 여러분이 숙제를 하셨을 때 내가 39번이 문제가 잘 풀리는지 아니면 39번이 안 풀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은 공부. 나는 개념서를 열심히 풀었고 나는 계산 연습을 졸라 했어요 해서 이 생각만 하고 사시면은 39번을 잘 못 푸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39번이 물론 작년 6평에 나왔었는데 이게 22번도 아니었거든요. 6평 2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0번인데 애들이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절대값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요 느낌을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39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f-x는 계산을 해보면은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가조건이 위압감을 주고 있고 굉장히 좀 낯설어 보여요. xgx는 x f x 마이너스 p 더하기 qx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수학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나라고 하면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대답합니다. 미분적분이 어려워요. 미분적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개념은 여러분들 몇 시간이면 정리가 끝나고 여러분들 그냥 개념서 공부하실 때 들은 개념과 물론 수능에서 좀 실전적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생초보로 수투를 처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만 들어도 개념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는 14번 정도 가면 20번이나 22번 정도 가면 난이도를 높여놓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개념을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 능력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근데 출제자들이 맨날 시도하는 거는 이거죠. 새롭게 보이게 하자. 뭔가 너희들 처음 보는 것 같지? 존나 어려워 보이지 하고 쫄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그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그냥 바꿔보게 되면은 x가 0보다 크면 사실 x가 0보다 큰 상태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요 x라고 하는 거를 x는 양수니까 x를 밖으로 빼도 되죠. 그냥 약분을 했다라고 해주면은 얘는 fx-p 더하기 q라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근데 x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x를 묶어서 밖으로 빼고 싶으면은 x를 밖으로 빼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gx를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냥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존나 쉽네요라고 좀 전에 느꼈던 그 과정 그냥 구간별 함수 있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고 있는 놈이 있는데 이놈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번만 있게끔 해봐라가 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지점은 x는 0인 곳 확인해야겠죠. 0에서 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값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봤어요. 미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 1과 2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1과 2에서 이게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거니까 뭔가 여기가 0 되는 지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맨날 0이라고 문제가 터지진 않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를 절대값을 씌웠음 하면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2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지점은 여기가 0 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또 체크해야 되냐면은 fx-p 더하기 q가 0이 될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내가 구간별로 그렇게 있음. 난 절대값 함수가 언제 문제가 터지는지 알고 있음.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작년에도 6평 때 학생들이 한 짓거리는 뭐겠어요? 열심히 또 쓰고 싶죠. 영너 연속인가 보다 미분 계수가 똑같으면 되잖아요.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어우 쌍 절대값 미분법을 못 쓰겠음 이러니까 이제 난 연속 조건이랑 미분 가능성 조건 나도 쓰고 싶은데 지금 못 쓰겠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산에만 의존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식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얘랑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부호입니다. 반대부호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0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0일 때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그쵸? 아니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이게 요렇게 있는데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이었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반대보호로 이게 들어 올리다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게 똑같은 식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뭐 절대값이 있어서 미분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 아무튼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0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은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7이 있고 여기 뭐 3, 어쩌구가 자 요렇게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 PQ라고 돼 있어요. 양수 PQ니까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원래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저 지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지점을 원점으로 보내버리도록 합시다. 원점으로 보내버리면은 저걸 원점으로 보내면은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원점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0보다 클 때는 여러분들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저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게 그냥 문제 조건 만족하는 놈이에요. 딱 봐도 저기예요. 이 문제가 고민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먹어보면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지점이 그냥 원점으로 가면 되네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쉽거든요. 그냥 그래프 쳐다보면은 그냥 원래가 땡겨야 돼요. 딱 봐도 P가 1이고 Q가 7인 것 같다. 근데 진짜 확인을 해봤더니 야 P가 1이고 Q가 7일 때 그려봤더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번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다른 조건 써볼 것도 없어요. 이놈은 지금 P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원점으로 가려면은 이게 X가 0으로 가려면은 그놈도 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때가 정답이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설지를 쓴다. 그러면 이제 뒤에 해설지에 써 있는 것처럼 잡다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해설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그래프 보시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앞 문제도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게 쉬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통일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있는가 함수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반대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강대 K를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시다 보면 점점 지금은 아이디어나 발상이 아직 잘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 해보시다 보면은 자꾸 유사한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쯤이 답이던데 하던 어떤 답으로 자주 뜨는 어떤 상황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으로 좀 찾아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별 함수는 물론 계산하는 법은 아는데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좀 요렇게 푸시는 거 그리고 절대값이 설령 들어가 있더라도 물론 절대값이 하여간 0 될 때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건 아니고 확인이 하여간 필요한 지점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0 되는 지점이 한 번 이상이 꼭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때를 이렇게 이제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37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 37번 내용까지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되는데 37번이 그래도 원래 강대 K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37번이 맞았으면은 다행인 거고 37번이 이제 틀리신 분들은 개념 정리를 좀 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써드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37번에는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3개예요. 첫 번째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 두 번째가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 세 번째가 지금처럼 곱해놓은 함수. 물론 이제 뒤로 좀 심화 유형으로 또 가다 보면 뭐 합성돼 있을 때요, 뭐 분수식일 때요, 뭐 잡다하게 있을 때요, 뭐 이렇게 더 많아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시키는 주제 3가지가 구간별 함수, 절대값,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요 3가지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에 22번급을 풀면서 이제 그러한 수능 심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22번을 같이 좀 풀기가 좀 애매한 게 그러한 것들이 아직 좀 덜 쌓여 있기 때문에 22번 빼고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 거고 아무튼 37번에서 예전에 정리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연속인데 무한대가 없는 유한한 값인 경우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다가 x-a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게 되면 x-a에 fx가 있어서 불연속인데 무한대인 놈도 없다. 근데 0에 해당하는 x-a를 곱해주게 되면은 연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fx라고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미분이 가능한 거고 x는 a라는 지점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이런 식으로 다른 놈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0을 하나 곱해 주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0을 하나 더 곱해서 x-a의 제곱에 fx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연속이 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약간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 제일 빈출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문제 풀 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fx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그래프를 예를 들어 그려보도록 합시다. 0 이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1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고 2x-3 해서 2x-3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지금 fx 그래프가 지금 이런 상태가 자 이렇게 있는데 기억 보기 보도록 합시다. 어떤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곱해서 px 곱하기 fx가 실수 존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p0는 0여야 된다. 지금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인 놈이 있어요.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그래 연속인 놈이 0이면 되겠지롱 하면은 p0는 0이지롱 하고 동그라미 치시긴 치시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지지난주에 우리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기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는 원래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한대로 가면 0을 더 많이 곱해야 된다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무한대 아니기 때문에 p0가 0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연속이 되겠죠? 니은
px, fx라고 하는 놈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p2가 제로냐.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fx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그래도 연속이긴 합니다.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놈이 있어요. 설령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여기의 상태에다가 0을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은 미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0을 하나 더 곱해주면은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14번에 사실 기억을 풀 때도 이 내용 가지고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였기 때문에 아까 그냥 여기 0 곱하면은 미분이 가능해지겠지 하고 G형은 0이에요 라고 아까 14번에서 문제를 풀어서 그런데 요 내용 생각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px의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px는 x제곱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fx 제곱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fx 제곱을 이제 뭐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 fx의 제곱을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연속이 뜨지 않아요. 불연속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으면 뭐 제곱하면은 연속이라도 뜰 텐데 지금은 제곱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연속이 뜨지 않고 fx 제곱은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불연속이기도 불연속인데 저걸 아무리 제곱을 한다라고 해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불연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이 똑같으면은 0을 하나만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지지만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게 있으면은 0을 하나 곱해도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무리 제곱을 한다 그래도 이건 0으로 가고 있을 거고 이건 제곱하면 1로 가고 있으니까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불연속인 놈이 무한대는 아닌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미분 가능하게끔 하려면은 x를 하나 곱해야 미분이 가능해져? 두 개 곱해야 미분이 가능해져? 두 개를 곱해야죠. 그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이제 다른 놈이 fx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번을 곱해도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fx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x는 2에서는 아무튼 연속이긴 연속입니다. 연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은 x-2만 0을 한 번만 곱해도 되는 거죠. x-2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두 개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갖고 있어요라고 x-2의 제곱을 갖고 있다라고 우겨버리면은 과한 조건이 돼버리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x제곱 x-2만 갖고 있었으면은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억 니은 디귿이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은 이게 풀어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억 당연, 니은 존나 당연, 디귿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빠바박 해석이 되시려면은 이거를 이해할 거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응용할 수 있으셔야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이게 뭐 또 계산하고 있고 또 여기 미분 가능이라고 또 이게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또 이제 막 뭐 미분 때리고 이러고 있으시면은 굉장히 불편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간별 함수, 절대값 함수, 곱한 함수 있을 때 내가 미분 가능성을 물론 미분 계수의 정의가 블라블라가 있지만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설명할 걸 이래저래 해주다 보니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시간 관계상 지금 많지는 않은데 지금 개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45, 사실 숙제가 원래 44번까지였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44번까지는 일단
한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고, 혹시 44번까지 안 풀어드린 문제가 꽤나 있는데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은 Q&A 시간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숙제. 지금 프린트로 선생님이 그 원래는 60번까지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내신 휴강이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예, 10월 초까지, 예, 한 4주 정도 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그래도 좀, 여러분 이게 학교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가 미분이 뭐 끝까지인 것도 있고 뭐 중간에 끊기는 데도 있고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웬만해서는 그 70번이었나? 그, 잠시, 교재 보고 왔는데 까먹었네. 네. 그 70번까지가 그래도 70번 이후가 미분 킬러라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0번까지가 미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지금 해설지 나눠준 거는 60번까지인가 밖에 안 되지만은 다음 주가 그래도 내신 휴강 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숙제로는 70번까지 풀어 오시면 다음 주에 그래도 내신에도 최대한 하여간 도움이 되게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음 주에 정리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